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금요 인터뷰. 오늘은 앞서가는 현장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부산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뵀는데요.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 정말 인자하게 보입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동주대학교 총장 김영탁입니다. 네, 김영탁 총장님 2013년도에 제가 취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3년쯤 됐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학교를 3년 동안 이끌면서 또 동주대학교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동주대학교를 만나게 되셨나요? 예, 제가 동주대학교하고 처음 인연이 된 것은 동주대학교 재단 이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2011년 11월에 저희 동주대학교 재단이 임시이사 체제로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는 교육부가 추천하는 이사를 2명 참여시키도록 권장하는데 그 교육부 추천 이사 2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이사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인연으로 지금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계신 건데, 총장님께서 쭉 살아오신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예전에는 교육 행정 쪽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교수로도 재직을 하시면서 기획실장도 하시고, 또 공과대학 학장, 그리고 일반대학원 원장, 정말 교육 쪽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 예. 그간의 그 경험들이 동주대학교를 지금 이끌고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규모가 큰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 경험의 기회가 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 공교롭게 저는 많은 교육 행정 경험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기획처장을 하면서 중앙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8개 학과를 통폐합하는 경험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학과를 통폐합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구조조정에서부터 당시 대학 종합평가, 등록금 인상 등 정말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종적으로는 일반 대학원장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연구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학과를 통합하거나 또 종합평가를 대비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면서 그간의 경험들이 지금 또 동주대학교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학장으로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셨지만 일단 총장님으로서 3년째 학교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게 좀 어려우셨나요? 예,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중앙대학교하고 비교를 해볼 때 학생, 교직원, 교수 수가 10분의 1도 안 되고 예산 규모도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경영이 간단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숫자의 교직원 간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학교 당국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어서 새로운 총장으로 부임한 제가 뭔가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수 직원분들과 지속적인 면담 대화로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불신이 해소되었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외에 아직도 극히 일부 교직원 중에는 학교 발전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좀 어려운 점입니다. 네. 어떤 단체나요?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지만 작은 단체는 조금 더 운영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적은 인원들이 화합하기가 또 그만큼 쉽지 않은 점도 어려움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대학교요. 최근에는 이제 부산 경남의 특성화대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동주대학교는 지난 1978년에 개교해서 지금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당초의 명칭이던 동주여자 전문대학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1998년에
동주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네. 저희 동주대학교는 현재 25개의 계열 또는 학과가 있고 입학 정원이 1,500여 명, 재학생 3,500여 명, 그리고 230여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의 성과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2013년 교육부의 기관평가에서 고등교육 품질 인증을 받았고 2014년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면서 또한 지난 9월에는 간호학과가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저희 대학은 2년제, 3년제, 4년제 그런 수업연한 다양화가 달성되었고 개교 4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전국에서 탑10 전문대학이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대학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또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더 발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동주대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 인터뷰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날씨 상황 듣고 나서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상대로 가죠. 이미정 리포터입니다. 현재 거창과 함양 등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에서는 연무가 끼면서 하늘이 뿌연데요. 창원과 통영은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거창 등의 북서 내륙 지역 이외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60에서 70%로 높으니까요. 우산을 준비하시고요. 오늘 창원은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정도 높은데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은 9도, 진주의 기온은 6도입니다. 창원 기상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요 인터뷰 오늘은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 앞서서 동주대학교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또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 나갔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동주대학교 슬로건 보니까요. 학생 중심, 취업 중심 이런 슬로건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취업이 우수한 대학으로 소문이 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 전략이랄까요? 어떤 비결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동주대학교는 지난해 전국 2,000명 이하 전문대학 중에서 69.1%의 취업률로 전국 5위 부산 지역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 바탕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현장 중심형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 직업 능력 표준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또한 1:1 맞춤형 취업 지도뿐만 아니라 직업 분야별 맞춤형 취업 캠프 운영 그리고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대생 리더십 캠프 등을 통해서 취업 욕구를 향상시키고 또 자신에게 맞는 취업 분야는 무엇인지를 진단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2015년 올해 취업률 목표는 70%로 정하고 있고 2018년에는 총 취업률 8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목표를 이렇게 또 세우고 있는 것도 하나의 비결일 것 같고요. 또 실용주의 현장 중심, 1:1 맞춤형 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취업을 학생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해외로 봉사를 다녀오시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단순 근로 봉사보다는 이제 봉사도 하면서 자기 개발의 기회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외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국제적인 시각도 넓히고 짧은 기간일 수 있겠지만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따라서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교수님 인솔하에서 동주 글로벌 봉사대가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미용계열 학생들은 가난한 지역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헤어 손질을 해주고 조선해양과 학생들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수리에 동참했고 자동차 기획 학생들은 자동차 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입장도 되고요. 또 봉사라는 차원에서 마음도 좀 따뜻해졌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자신의 특기, 전문성을 살린 어떤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간호과가 이제 4년제로 승격됐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건교육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4년 작년에 교육부 주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저희 동주대학교가 보건산업과 교육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교육부가 시행하는 특성화 사업의 유형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2유형이 가장 경쟁도 치열했고 사업 규모도 큰데 저희 동주대학교도 바로 이 유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선정평가는 취업률, 충원율,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교육비 환원율, 교원 확보율,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의 정량평가하고 또 지역사회, 지역산업, 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계획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성과들이 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째 학교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쑥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총장님. 올해로 이제 3년째 학교를 이끌어 오시면서 스스로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 하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나름대로 임기 동안의 목표들을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목표들인지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정량 그 지표들입니다. 네. 신입생 충원율이라든가 졸업생 취업률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네네. 또한 저희 학교에 이제 2018년이 40주년이 되는 해고 그 40주년이 되는 해까지 세운 그런 장단기 발전 계획들이 있어서 네. 그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비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교육 한 길로만 이제 꾸준히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 김영탁 총장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자로서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전공이 공학입니다. 공학은 응용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공학은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인식된 학문이죠. 그래서 저는 교단에 설 때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이 오늘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어떤 곳에 적용되고 매칭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도록 했습니다. 네.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는 더욱더 실용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용 학문을 교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또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것들 적용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갖고 계시는 그런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좀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항상 젊은 학생들 그 파릇파릇한 학생들과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쭉 지켜보다 보면 이제 세대가 변할수록 학생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학생들 모습 어떻습니까? 요즘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갖는 의견이라고 그럴까 보는 시각이 좀 양분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저는 우리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특히나 저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지각 결석 많이 하고 목표도 없는 것 같은 학생도 극소수 있는 것 사실이지만 네. 그런 학생들조차도 사실은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자들의 사명이라고 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요. 오늘 마지막으로 총장님의 2015년 올해의 계획, 포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저의 금년도 계획과 포부라고 하면 무엇보다 동주대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것인데 우선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는 금년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그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정한 그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과 과정을 잘 운영해서 취업률 목표를 70% 달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장단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의 2015년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목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그 목표대로 또 실천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또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금요 인터뷰 부산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